27강 2번 시작하겠습니다. Languages are far more similar than had previously been thought, and that universality suggests that the human brain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world in certain ways, which may also correspond to the structure of reality까지 해보죠. 언어들은, 언어학입니다. 또 어려운. 언어들은 이때 far라는 것은 비교급 앞에 있으면은 먼이란 뜻이 아니라 훨씬이라는 비교급 수식 부사죠. 끝에서 단어 정리할 때 비교급 수식 부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언어들은 훨씬 더 비슷하다. than 뭐보다 had previously had been thought 이전에 라는 부사죠. 이전에 had been thoughted 생각되어져 왔던 것보다 이 than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지금 language가 빠졌죠. 사실은 뭐 대명사로 쓰면 they 같은 것들이 빠진 건데 생략이 잘 됩니다. they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언어들이 빠져 있는 경우 명사들이 있는 경우 뒤에서 생략이 잘 되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들은 훨씬 더 비슷하다. 이전에 생각되어져 왔던 것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뒤에서 그 보편성이라는 단어죠. 앞에서 한번 몇 번 나왔던 단어 같은데 보편성이라는 건 닮았다는 소리입니다. suggest that 대디아를 암시한다 혹은 시사한다. 인간의 두뇌는 디자인은 DESIGN인데 이거 A to do로 쓸 수 있는 오형식 동사예요. A가 뭐뭐 하도록 설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설계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도록 설계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해석하면 인간의 두뇌는 뭐 하도록 이해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세상 모든 언어들이 닮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두뇌도 세상을 이해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위치가 받는 건 이제 특정한 방식이에요. 그 특정한 방식들은 관계대명사죠,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또한 correspond to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일단은 해석이 우선이니까 correspond는 어디에 부합하다, 일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합하다 혹은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그 특정한 방식은 뭐와 일치한다? Structure of reality, 현실의 구조죠. 현실의 구조와 일치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밑에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아마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까지는 일단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thus all languages have nouns and verbs, modifiers, adverbs and adjectives, and names and pronouns. 명사라는 뜻이고요. 동사란 뜻이고 modifier는 밑에 알겠지만 수식어라고 하죠. 영어에서 수식어가 뭐가 있습니까? 맨날 일단 부사, 형용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부사, 형용사 이건 이름이고요. 갑자기 이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프로나운스 이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법 할 때 흔히 쓰는 그래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문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언어는 명사를 갖고 있고 동사를 갖고 있고 modifier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부사나 형용사와 같은. 그리고 또 뭘 갖고 있습니까? 이름과 대명사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실 것은 그래서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이런 거를 갖고 있대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한 방식이라는 것과 현실의 구조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밖을 쳐다볼 때 뭐가 보이시나요? 예를 들면 빌딩이 보인다거나 뭐 아파트가 보인다거나 학교가 보인다거나 하잖아요. 또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를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그 사물을 보는 것은 이때 이 아파트, 빌딩,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동작 이런 것들은 바로 현실의 구조, 즉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은 현실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얘와 얘를 구분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얘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를 명사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얘는 동사로서 인식합니다. 이런 게 바로 특정한 방식이라는 것 같아요. 어떤 빌딩과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동작을 즉 어떤 것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서 있는 빌딩과 그리고 걸어가고 있다는 동작 자체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certain은 원래는 일정한인데 여기서는 특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정리 밑에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 특정한 방식들은 뭐와 상응한다는 겁니까? 즉 현실의 구조, 즉 현실의 모습과 상응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뭘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다른 언어들이 모두 갖고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왜? 두뇌가 얘와
얘는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는 이렇게 건물을 나타내는 어떤 품사와 동사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바로 어떤 인식이 들어가는 구간일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특정한 방식들이 들어가는 구간이 될 겁니다. 예, 이해되셨겠죠, 적당히? 예,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죠. 그래서 명사도 있고 이렇게 품사들이 나뉘는 것 같다. 되셨죠? Languages may differ as to the sequence of words in a sentence, e.g. verb in the middle or at the end, but sentences are always used까지 보죠. 언어들은 may,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예, 다르다라는 자동사죠. different라는 형용사의 동사입니다. 다르다. as는 전치사예요. 뭐뭇에 관하여 혹은 뭐뭇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뭐뭇에 관하여. 뭐에 관합니까? 시퀀스. 여기서는 순서라고 봐야겠죠. 예, 순서에 관해서. 뭡니까? 단어들의 순서죠. 언어들은 다를 수 있다. 단어들의 순서예요. 위에서는 비슷하다 그래 놓고 갑자기 다르다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말들은 전체 내용을 바꿀 수도 있지만 중간에 그냥 다를 수도 있지만 뒤에 가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죠. 언어들은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뭐에 관해서? 단어의 순서, 즉 배열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배열하는 순서에 대하여 어디에서? 문장에서. 센텐스가 문장이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얘가 나왔습니다. eg는 예를 들어 이 말이죠. verb, 동사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가운데 있거나 또는 at the end, 끝에 있는 동사라고 예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의 언어 구조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전치사 구조라는 구조와 후치사 구조라는 구조로 나뉩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 내용에서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에 올려놓은 거에 보면 기초 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치사 편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이제 자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전치사 구조, 후치사 구조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 문법 전치사 편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동사들은 어디 있다는 겁니다. 한 가운데 있다는 거고 어떤 동사들은 끝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어와 같은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주어가 나온 다음에 바로 뭐가 등장하죠? 예, 서술어가 등장하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어가 지금 다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같은 우리 둘에는 하고 바로 동사가 등장하잖아요. 이런 식의 언어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구조는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다 하고 동사는 맨 끝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영어고 이게 바로 한국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이거잖아요. 완전히 어순이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중간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끝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언어의 배열에 있어서 다르다. 그래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들은 다를 수 있다. 뭐에 관해서? 단어의 배열에 있어서, 문장에서. 예를 들면 동사가 가운데 오는 나라가 있고 언어가 있고 끝에 오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문장들은 are always used. 수동태죠. 언제나 사용된다. 즉 동사가 가운데 있건 끝에 있건 간에 문장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즉 문장을 쓴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동사가 가운데 오든 어디에 오든 간에 I go to school이라고 하든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든 똑같은 문장을 쓰니까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어떤 내용 자체는 똑같다. 단지 어떤 배열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언어는 비슷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끼어들었던 이 부분은 문장 전체를 뒤집기보다는 뭐뭐하지만 그래도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문장의 내용이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죠. 비슷하다라는. 즉 similar, universal이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답이 3번이라서 3번 이제 제끼겠습니다. 4번이죠. Even the sequence of words does not vary as widely as it could까지 해보죠. even이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이렇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거를 예를 들면 주어에 붙어있으면 은는이가가 아니라 이걸 뭐뭐도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even 뭐 예를 들면 the word가 하게 되면 원래는 뭐 word는 is difficult 어렵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언어는 어렵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원래 은는이가 붙여서. 근데 even이 붙으면 주어를 뭐라고 바꿔줍니까? 그 단어 도라고 바꿔주는 것이죠. 단어의 배열 도 does not vary
다르지 않다 혹은 다양하지 않다에도 말이 됩니다. 다르지 않다. 즉 단어의 배열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단어의 배열이 다른다 그랬어요. 문장 안에서. 그렇지만 문장은 쓰인다고 해놓고 이젠 더 나아가서 단어의 배열조차도 다르지 않다 혹은 다양하지 않다. as widely as it could. 이건 as possible 구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관용어구예요. 그냥 예. 가능한 한, 가능한 뭐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바꿔 쓸 수 있는 그대로 문장이 as one can. 예, 과거일 땐 당연히 could를 쓰셔야 돼요. 되시죠? 예. 그렇다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예를 들면 I ran fast라는 문장을 이때 fast는 부사입니다. 이걸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렸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I ran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나는 달렸다 가능한 한 빨리. 네, 여기는 그냥 빨리. 이걸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나요? I ran as fast as I coul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같은 말입니다. 이 말하고. widely는 원래 넓게란 뜻인데,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단어의 배열조차도 다르지 않다. 가능한 한 넓게보다는 약간 크게 정도로 약간 의역을 하는 게 낫겠죠. 넓게보다는 크게. 가능한 한 크게. 예, 다르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선 다르다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어조차도 비슷하다. 뒷부분은 이제 이 부연 설명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스티븐 핑걸 says that there are 128 possible orderings of the main parts of a sentence, but most languages use one of only two of those possibility까지 해보죠.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데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데어리스 구문이죠. 이형식 뭐가 있습니까? 128가지의 가능한 오더링은 아까 했었던 시퀀서 같은 말이에요. 순서 배열 이런 뜻입니다. 순서 혹은 배열이 있다. 메인 파트라는 건 이 문법 용어인데 주요소라고 하죠. 문장의 주성분이란 말 들어보시죠. 그 주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의 주성분 뭐 있습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 뭐 있습니까? 보호 이런 것들이죠. SVOC 예, 맨날 하는 예, 이런 것들이죠. 문장의 어떤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주요소 혹은 주요 부분이죠. 문장의 주요 부분에 128가지의 어떤 가능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문장에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대부분의 언어는 사용합니다. 뭐를? one of 항상 뭐예요? 뭐뭐 중에 하나죠. 단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한답니다. 이건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뭐니? 그러한 가능성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128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이것도 뭐 중에서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의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한 128 가능성의 단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소리예요. 좀 문둥그려서 간단히 얘기해보면 전 세계 말에 뭐가 존재한다? 전치사 구조와 후치사 구조. 예, 실제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어는 이 128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SV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전치사 구조니 후치사 구조는 SV 다음에 V가 바로 오느냐, S가 맨 끝에 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O하고 C가 이제 결합되기 시작하면 몇 가지 가능성이 생기겠습니까? 128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생기겠죠. 예. 그건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언어는 뭘 사용한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 구조 아니면 후치사 구조. 즉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느냐 아니면 할 얘기 다 한 다음에 끝에 서술어가 오느냐 이 구조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가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128가지 가능성 중에서 혹은 중의 단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치사 구조를 사용하든지 영어처럼 우리말처럼 혹은 후치사 구조를 사용하든지 이 얘기겠죠.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crucially 결정적으로 crucial이라는 단어는 결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crucially 하면 결정적으로 most languages seem to have a almost identical list of concepts and as a result nearly all words and sentences can be translated effectively from one language into another. 봅시다.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언어들은 seem to 부정사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는 동사까지 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뭐뭐처럼 보이다. 뭡니까? 거의 아이덴티컬은 동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한이라는 형용사 같은 동일한 거의 동일한 리스트 오브 컨셉 개념이죠. 개념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해석하세요. 그냥 개념의 목록이나 개념 목록.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개념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단어들과 1번 문장들은 can be, 이거는 translate A into B로 씁니다. 예, A를 B로 번역하다 이런 뜻이죠. 번역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into 어디 갔습니까? 이건 추정태가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삽입구로 이렇게 끼어들었죠. 지금 into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이게 랭귀지 빠진 거예요.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뭐로부터? 하나의 언어, 한 가지 어떤 하나의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효과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 왜? 비슷하니까. 되셨죠? 예. 동일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끊어보시는 건 봅시다. 문장을 끊어보시는 거는 여기를 2번 어디, 여기하고 그 다음 예, 이거는 뭐 끊어볼 게 없네요. 한 이 정도 끊어보시면 되겠네요. 앞 얘기는 뭐였습니까? 지금 예, 여기까지는 예, 우리의 머리 구조가 현실에 맞게끔 구조화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화 특정한 방식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 예,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현실의 구조에 딱딱 들어맞도록. 그런데 언어들은 다르다. 뭐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예, 문장들은 다 사용된다. 그러므로 여긴 아니군요. 그래서 그런데 심지어 모두 어떻다는 겁니까? 단어의 순서도 예,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예, 가능하나 많이. 스티븐 핑컬 세즈, 이 사람 말했어요. 그러나 결국 몇 가지 사용한다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용한다고 했고, 아까 말했었죠. 전치사 구조, 후치사 구조 이런 거. 그 다음 결정적으로 마지막 기절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뭐예요? 거의 동일한 그 개념의 목록을 갖고 있고, 개념의 목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즉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사람은 표현하고 싶은 욕구, 표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어가 어려운 것은 표현 방식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표현하고 싶은 그 목록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개념의 목록은 다 동일할 거예요. 즉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대대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결과적으로 모든 언어들은 번역될 수 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런 뜻이죠. 네. 단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그 비교급 수식부사 있죠. 이것도 뭐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비교급 수식부사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어디서만 쓰이냐면 비교급 앞에서만 쓰입니다. 뭐가 있냐면 much, even, far, still, a lot 같은 거 있어요. a lot of 할 때 그 a lot입니다. 예, 이런 데 다음에 누가 오면 비교급이 오면 얘들은 원래 갖고 있던 많이라든가 심지어라든가 멀다든가 여전이라든가 많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그냥 전부 다 퉁쳐서 훨씬 더 뭐뭐뭐 하다 할 때 이 뜻이 됩니다. 즉 훨씬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에이트도 아까 했었고요. correspond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해보죠. correspond to까지가 하나의 구동사죠. 앞에서 이거 뭐라고 배웠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에 해당하다, 어디에 상응하다라는 단어로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뜻이 두 가지예요. 어디에 부합하다 혹은 일치하다.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죠. 일치하다라는 두 번째 뜻. 그 다음 as to라는 게 나왔는데 예, as to하고 as for라는 게 있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뭐뭇에 관하여 혹은 뭐뭇에 대해서. 근데 쓰임이 조금 달라요. 얘는 무조건 문장의 맨 앞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쓸 때 예를 들면 그것에 관하여 할 때 as for it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as to는 이거는 문장이 그걸 문두라고 합니다. 한자로 문두에, 즉 문장의 맨 앞에만 쓸 수 있고 얘는 문두에도 쓸 수 있고 문중 어디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쓰임이 많은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s to가 중간 어디에 쓰였었죠? 아까 예, as to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부분에 중간에 쓰여 있죠. 이렇게 그 차이점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퀀스라는 단어도 이제는 슬슬 이제 수능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예, 시퀀스라는 단어 한번 보죠. 시퀀스의 원래 뜻은 연속이란 뜻이에요. 원래 연속. 그런데 연속하면 순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순서란 뜻이 생겨났고요. 이게 또 뜬금없이 무슨 뜻이냐면 결과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칸시퀀스? 예.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도 물론 결과라는 뜻이 있죠. 네. 예전에 제가 한문을 좀 배울 때 느꼈던 건데 그 한문에도 이제 글자 모양이 비슷한데 뜻은 A, B로 완전히 다른 단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게 두 단어가 같은 뜻이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아마도 이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컨시퀀스에서 아마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냥 추측입니다. 보시죠. 그 다음 아까 as passable 했었고, 네. translate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볼게요. translate라는 단어요. 보통 뒤에 a into b까지 오니까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번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혹시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게 interpret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도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얘도 보통 a into b를 씁니다. 얘는 두 가지 뜻인데 a를 원래 뜻은 a를 b로 이가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통역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통역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끔 이렇게 섞일 때가 있어요. 이 두 단어 해석하다와 번역하다는 좀 섞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앞에서 이게 certain이라고 했던 단어, 예, 그거 한번 정리해 보죠. certain은 앞에서도 정리 한번 했는데 certain은 크게 보면 형용사죠. 당연히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서술형 형용사, 보통 사전에 P라고 표시되는 서술형 형용사인데 이럴 때는 무조건 확실한 이란 뜻이에요. sure라고 같은 말이죠. 서술형 형용사라는 것은 무조건 뭐로만 쓰이냐면 보어로만 사용합니다. 얘들은 수식을 못합니다. 이런 형용사들이 있어요. 가끔 앞에서 한번 어디선가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be afraid of 할 때 그 무엇을 두려워하다 할 때 afraid도 서술형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걔는 수식한 걸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얘 certain 같은 경우는 이게 구별이 금방 갑니다. 얘가 보호로 쓰면 무조건 해석이 확실한이고, 얘가 만약에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으면 얘는 뜻이 일단은 얘 보면 일단 일정한으로 해석하세요. 일정한으로. 그런데 일정한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이라는 뜻이 있고 또 특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걸 사용했었죠, 위에서는. 예. 그러나 일단 쟤를 보면 어느 쪽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일정한이라고 해석하세요. 일정한이라고 일단 해석해 놓고 나서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반대의 의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왜냐하면 우리말의 일정한, 그는 일정한 패턴으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특정한이라는 의미죠. 특정한 패턴으로 일하다. 또 어떤 말이 있을 거예요? 일정한이라는 말이. 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건 아니죠.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그건 특정한인데, 아무튼 이게 어떤이란 뜻이 있다는 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얘가. 어쨌든 일정한이란 단어 뜻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certain이란 단어는 이렇게 구별하시면 예, 간단하게 구별이 됩니다. 보시죠. 예. 그다음 단어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예, 나머지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죠.